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도봉구의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원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오늘은 평소 의정활동을 하며 본 의원이 생각했던 8가지 안건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도봉구의 어린이 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유치를 촉구합니다. 우리 구는 아이들의 건강과 산모의 회복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문적인 어린이 의료시설과 산모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의 부재로 인해 저출산 시대의 소중한 생명과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사회의 삶의 질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을 유치한다면 우리 구 아이들이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먼 거리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과 관련한 응급 상황의 전문 의료 체계로 인한 대응이 될 것이며 소아질환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단,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초기 돌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고 공공산후조리원은 고품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보다 많은 가정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조리원의 높은 비용은 많은 가정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도봉구민을 위한 혜택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함께 유치한다면 아이와 가족이 안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고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 지역사회의 건강한 순환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아이와 산모를 위한 시설은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미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 부지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 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지역의 희망입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우리 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벽면에 금이 가고 그 벽면으로 유입된 빗물로 인해 곰팡이가 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창 5동 유만 경로당 시설이 재건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만 경로당은 건축된 지 14년밖에 안 되었지만 건축된 후 초창기부터 하자 보수로 예산을 집행하여 보수를 해온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되는 건축상의 문제로 인하여 어르신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12월 10일 쌍문일동 구립경로당이 새롭게 개소를 해서 개소식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새롭게 꾸며진 경로당에 어르신들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 5동 유만 경로당 시설이 많이 노후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할 정도로 벽에 금이 간 상태로 빗물이 스며들어 곰팡이가 심해 어르신들의 건강에 문제가 염려되니 꼭 개선을 해야 합니다. 경로당의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신청하고 있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유만 경로당을 신청하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조사를 해보시고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개선할 수 없는 건축적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쌍문일동 경로당처럼 재건축 등의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시 여러 구에서 이미 지원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비를 우리 도봉구에서도 지원해야 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퇴직 이후 고정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그 부담은 어르신들의 일상 활동과 사회적 참여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는 65세 어른들을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 어르신들도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더 자주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지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4년 10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73,496명으로 인구수에 대비 고령 비율이 24.1%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고령 비율이 높은 자치구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구와 비교를 하여 월 2, 3만 원의 지원이 어렵다면 분기별 지급 등 다른 방법은 없는지, 실제 다른 지역의 어르신들 교통비 지원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 구는 실행 계획이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며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우리 도봉구 자체적인 치매 환자 가족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3년 주기로 발표하는 보건복지부의 대한민국 치매 현황 보고서를 통해 2023년 노인의 치매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당 1.3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의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치매 환자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질환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본 가족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역사회, 지자체 등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줄이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사례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치매 안심센터 운영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매 돌봄 교육, 심리상담, 치매 가족 모임으로 가족 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는 있지만 우리 도봉구 지자체 단위에서는 지원 제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평균 연령이 높은 도봉구에서 하루빨리 준비를 해서 우리 도봉구의 치매 가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빗물바지를 관리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스마트 빗물바지 정비로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매년 여름철 기록적인 폭우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여름 점차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며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매년 빗물바지 청소, 하수관로 정비를 하지만 지속적으로 쌓이는 낙엽, 담배꽁초로 인해 실제 폭우가 오게 되며 배수관이 막히게 됩니다. 수많은 빗물바지를 일일이 순찰을 돌면서 확인하고 정비를 하다 보면 꼭 필요한 구간은 놓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타 자치구에서는 스마트 친환경 빗물바지를 도입하고 빗물바지를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등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참여형 간편 신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빗물바지는 현재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노면 배수형 빗물바지의 철제를 판으로 덮어서 평상시에는 담배꽁초나 낙엽 및 우폐물이 빗물바지 내부로 투입되지 않도록 덮어두었다가 우천시 자동으로 스마트 빗물바지가 열려 빗물바지의 배수 기능이 원활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각 빗물바지에 번호를 매겨 QR코드를 만들고 주민이 직접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주민이 신고를 하면 전산으로 연계된 맵을 통하여 신고한 빗물바지를 확인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전화신고를 통해 어떤 빗물바지가 문제가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스마트 빗물바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에서도 드디어 내년 예산으로 스마트 빗물바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위에 두 가지 사례를 한꺼번에 시행하여 스마트 빗물바지를 조성해 보는 것은 어떤지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물품 공유, 재능 공유, 공간 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유센터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효율성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위해 한두 번 사용하는데 구매하기 망설였던 소소한 생활용품을 공유하는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에 대여 장소가 존재하다 보니 대여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공유 공작소, 방앗골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캠핑용품이나 운동용품, 생활공구 등을 함께 대여해주는 중복적인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대여 서비스를
통합하여 물품 공유와 함께 재능 공유, 공간 공유까지 가능한 공유센터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공유센터 건립은 단순히 물건이나 공간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체 형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중심의 소비 문화를 넘어서 함께 나누는 공유 문화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유센터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기업 유치는 지역사회와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도봉구에 기업을 유치하는 점에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현재 창동은 지역 경제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고 신경제 중심지가 되기 위해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큐브 창동 건립, 창동 복합 환승센터 건설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부재는 늘 아쉬운 대목입니다. 저번 상임위 때 도시 활성화 추진반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힘든 이유로 임대료가 비싸서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 도봉구가 기업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지, 임대료가 비싸서 기업 유치가 힘들다며 세제 혜택 등의 지원 정책은 있는지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는 단순히 기업을 끌어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며 우리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견해와 계획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창동 꽃시장 구간 일대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이 최근 시행되면서 꽃시장에 들러서 꽃을 구매하는 도매상들이 계속된 과태료 부과로 인하여 생활에 큰 어려움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는 운영되지 않던 불법 주정차 CCTV 카메라가 충분한 사전 계도 기간 없이 단속을 실시하여 꽃시장 방문객들의 항의가 연일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꽃 도매상인들은 본인들의 업무이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는 주민들입니다. 꽃을 구매한 내역으로 의견 진술을 하며 수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매일매일 단속이 될 때마다 의견 진술이라는 글을 쓰고 또 쓰고 구청에 접수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고 바쁜 일로 미처 의견 진술 기간을 지나치면 선처받을 수 없는 방법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는 창동 꽃시장 일대의 불법 주정차 CCTV 단속 상황 개선 방법은 없는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설치될 신규 불법 주정차 CCTV는 사전에 그 구간에 대한 충분한 계도 및 안내를 실시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